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이아버지TV 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불리던 것이 어느 때부턴가 간물주라고 불리더라고요. 간물주 되는 건 모두의 꿈이죠. 매달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거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웅쌤과 따박따박 준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상가주택입니다. 꼬마 빌딩 광풍이 분 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꼬마 빌딩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부동산 용어도 아니고요. 빌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아주 자그마한 건물들의 네이밍 작업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이뤘다고 봅니다. 상가주택이 모두 빌딩처럼 여겨지며 그 가치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꼬마 빌딩과 오늘의 키워드인 상가주택이 반드시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히 혼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이나 어차피 간물주인데 두 개 구별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가주택에 관한 저의 이야기는 총 3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편은 상가주택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편에서는 상가주택의 세무처리,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상가주택 투자 시 유의점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꼭 꺾구덕. 상가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 내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1층이나 2층은 상가, 점포, 학원,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 3층, 4층, 5층 등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층에는 주인세대라고 불리는 층이 있죠. 자,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의 장점 1. 본인 거주와 수익 실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가주택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타 여러가지 장점이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월세 수입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아파트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시면 상당한 액수의 월세 수입을 실현하면서 거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주거와 상가의 겸용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주거와 상가 둘 다 만족시키려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특성을 잘 균형 조화시킨다면 부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상가주택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경계쯤에 입지를 하겠죠. 상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유흥업소 등을 입점시킨다면 주거가 피해가 클 것이고, 주거의 쾌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1층 상가가 장사가 안 되겠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1층 점포의 유치업종으로는 편의점이나 미용실, 카페, 커피숍, 부동산 등등의 생활 밀착형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주거 편리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소액의 투자금으로 상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전세로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소액으로도 상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매매 대금 총액에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빼고요.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융자금을 빼면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순투자금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과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전세로 임대를 놓으면 정말 소액으로도 상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상가와 주택의 비중 중에서 주택의 비중이 높으면 주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서 상가 부분이 크다면 주택은 주택으로 취급되고요. 상가는 상가로 취급되어서 각각 양도세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상가주택의 세무에 관한 사항은 상가주택 투자 2편 세무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비교적 황금성이 높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꼬마빌딩 상가주택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꼬마빌딩 광풍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황금성도 높습니다. 조금만 싸다 싶으면 누가 채가도 채갑니다.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입니다.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에서 느끼는 점은 상가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퇴를 3, 4년 정도 앞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직장과의 거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녀들 학군 걱정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 다만 몇백이라도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보태서 서울 외곽에 상가주택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 상가주택을 사는 것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 외곽이나 신도시 상가주택 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내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은퇴자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가주택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가주택의 월세 수입의 대부분은 1층에서 뽑아야 합니다. 전체 월세 중에서 1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1층 상가가 중요하고 상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주거를 볼 때는 앞 건물이냐 뒷 건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호도가 갈리지 않아요. 오히려 앞 건물은 시끄럽다고 피할 수 있고요.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부 시설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앞 건물이냐 뒷 건물이냐에 따라서 장사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만큼 상권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은 어렵고요. 더 세밀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게을리한다든가 잘못 판단을 해서 1층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면 이건 상가주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대형 빌딩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인 등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 자신의 건물관리 노하우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건물주 본인이 처리해야만 합니다. 공용 부분의 청소는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할 것인지, 전기 안전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승강기가 있다면 승강기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리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층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유치할 것인가, 월세 연체가 발생되면 연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꼭꼭 꺾구덕. 상가주택의 장점은 주인 거주와 수익 실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최상층의 주인이 거주하고 상가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상가 겸용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주택이 호황일 때는 주택에서, 점포가 경기 좋을 때는 점포에서 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주택 부분을 전세로 전환해서 아주 소액의 투자라도 간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성이 높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꼬마 빌딩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황금성 또한 좋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부동산입니다. 은퇴 후 소액 투자로도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은퇴자들이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상가주택의 단점을 정리해봅니다.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점포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건물 청소에서부터 각종 의무 검사 사항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점포 업종 선정부터 연체 관리까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상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건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웅이아버지 TV와 함께 신압으로 떠나는 부동산 여행에 동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